뭐 유로리프트든 리튬이든 너무 전립선이 커져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남자분들이 생업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자기 몸에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보통 전립선을 태우거나 녹이는 이런 시술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직이 괴사가 되는, 중요한 건 그 불편감이. 원장님, 오늘 시간은 리튬입니다. 자, 그 리튬이 신의료기술 맞죠? 신의료기술 맞죠? 이 나라에서 인정해준 신의료기술 평가를 획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핫하다고 하는데 사실 검색하면 기본적인 뭐 리튬이 뭔지 이런지 저런지는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좀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튬 시술을 검색해보면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해 전립선을 태운다. 좀 말이 공포스럽죠? 왠지 고온이라서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고온은 맞습니다. 103도 이상의 고온으로 전립선을 태우거나 뭐 녹이거나 뭐 그런 방법이 맞기는 한데요.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에는 피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전립선 내에서만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서 녹여버리고 나오는 그런 시술이고, 사실 생각보다 오랫동안 시술이 진행되지 않아요. 침 같은 게 들어가서 한 9초 정도 뜨거운 열을 넣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해하거나 어떤 원치 않는 조직이 손상되거나 그러한 시술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신의료기술 평가 획득도 못했을 것이고 비교적 안전한 매우 수술이다. 안전합니다. 네네. 자,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모든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도 사실 뭐 보톡스 필러도 그렇잖아요. 이거 한 번 맞으면 얼마나 가나요? 랑 비슷하듯이 리튬도 이 지속력이 궁금합니다. 평생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몇 년 후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리튬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거든요.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인데 아직 10년 안팎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결과도 뭐 10년 안팎인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던 지는 1년 안팎. 그래서 사실 뭐 논문을 봐도 10년까지의 이제 리서치만 있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셔야 될 부분은 시술을 하면 이제 감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정도 추적 관찰을 하고,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전립선 크기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실 그 임상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확답을 그냥 뭐 의학에서 100% 확답이라는 것 자체도 없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느낌, 이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오래 갈 것 같다 라고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어떤 환자들, 어떤 정도 뭐 전립선 크기라든가 어떤 뭐 증세 정도에 따라 뭐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보통 이 리튬 시술을 권하나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리튬을 30에서 80g 사이의 크기의 환자분들을 후보군으로 정해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80g이 넘어가는 좀 더 큰 전립선을 갖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환자한테 시술을 했을 때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크기는 30에서 80g 사이의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시술 종류가 있을 텐데 다른 시술과 비슷하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로 시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뭐 20분 내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짧고 합병증 적고 퇴원 기간 짧은 그런 환자분들한테 시술하면은, 그리고 시술 후 성기능 장애를 원치 않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나 성기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이니까. 근데 이게 계속 듣는 생각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참을성이 많단 말이에요. 병을 키워서 오세요. 그 얘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그냥 뭐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좀 불편한가 보다 하고 참다가 결국 키워서 오시면 뭐 유로리프트든 리튬이든 너무 전립선이 커져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참지 말고 빨리 병원 가라.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짧게만 얘기하자면, 짧게. 네, 남자분들이 생업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 몸에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다 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오시게 되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참지 말고 그냥 검사하는 거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적극적으로 인근 비뇨기과 가셔서 진료보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리줌 시술 이후 통증이 심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경우도 좀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요건 길게 해도 될까요? 네, 길게 해주세요. 리줌 시술을 하고 나서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보통 전립선을 태우거나 녹이는 이런 시술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이 괴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시술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중요한 건 그 불편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 리줌 시술을 하고 나면은 소변줄을 차고 계신 상태가 될 겁니다. 퇴원하실 때도 소변줄을 갖고 가실 거고요. 최소 사흘에서 길게는 뭐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차게 되실 건데요. 그 이유는 소변줄이 구멍 역할을 하는, 시술하고 나서 요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변줄을 차고 있는 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시술하고 나서 통증이 이 불편감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분들이 모두 다 소변줄 불편감을 호소하지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통증보다는 소변줄로 인한 불편감이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로 인한 통증은 아직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저 소변줄 한 4번 참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술을 좀 저도 많이 해서 네. 예, 이것저것 좀 몸이 근데 소변줄 저는 제 기억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물론 좀 이물감도 있고 좀 불편하긴 맞긴 맞는 건데 이게 근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거나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 소변줄 한 며칠 차는 거 그냥 잠깐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일주일 아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삶의 질의 향상은 그게 비교가 될까 싶습니다.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네, 오늘 리줌 시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